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뭐 휴가철도 다가오고 해서 뭐 약간 추천? 예, 여행지 추천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13년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 19, 년까지 한 곳만 쭉 갔잖아요. 여름가를. 알리안치 있을 때부터 갔었죠. 알리안치가 이제 독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제가 갔었던 이제 이 유럽 여행, 특히 유럽 오페라, 클래식 여행 때문에 이제 유럽을 좀 동경해서 갔었는데, 계속 갔었던 것이 이제 바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이 독일, 오스트리아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냐. 독일도 뭐 도시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도 뭐 베를린도 있고, 뭐 함부르크, 뭐 브레멘, 뭐 뮌헨, 아는데 라이프치히도 있고, 뭐 그것도 동독, 서독이 또 나눠져 있었던 옛 동독 지역이 또 있잖아. 뭐 드레스덴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어디가 이게 좋겠냐. 이것도 이제 헷갈리고. 또 오스트리아는 또 비엔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잘스부르크도 있고, 또 뭐 브레겐츠라는 곳도 있고 말이야. 오스트리아는 또 어디가 좋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약간 힌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많은 연구를 좀 하기도 했었고, 일단 자주 가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었던 거죠, 저도. 네,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코스는 이렇습니다. 제일 좋은 코스는 뭐냐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가기 제일 좋은 거지. 여기서 일단 뮌헨 공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일단 뮌헨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뮌헨에서 뮌헨으로 일단 가서, 뮌헨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서 일단은, 관광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왜? 일단 뮌헨도, 상당히 그 클래식의 조예가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뮌헨은 독일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곳인데, 실제로 상당히 좀 잘 살아. 대기업도 상당히 많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안츠라든지, 또 뭐, BMW,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뮌헨에 많고, 뮌헨에는 약간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도시가 상당히 좀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시설이 잘 돼 있지. 그래서, 뮌헨 슈타츠오퍼라고 해서 뮌헨 국립 오페라 하우스, 도 있고, 막 엄청나게 멋있어요. 되게. 상당히 멋있고, 또, 오데온 플라츠라고 해서, 오데온 광장이라고 해서 이제 용장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외 오페라나 야외 콘서트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 뒤에 이제 막 동상이 큰 게 있어. 그 독일군하고 독일군을 옆에서 딱 이렇게 이끌고 가는 여자. 우리 또 여자 하면 또 독일 여자잖아요. 막 무시무시하게. 털 복슬복슬 나고 막, 가슴 크고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얼굴 큰, 뭐 팔다리 굵고, 그런 여자들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용장기념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예전에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곳도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뮌헨이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뮌헨에서는 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또는 콘서트홀이라든지 뭐 오데온 플라츠라든지 용장기념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볼 게 많고, 또 뮌헨 자체가 워낙 먹거리가 많아. 뭐랄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학센, 족발이죠. 독일식 족발, 학센 파는 데가 막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학센.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먹으면서 하기엔 상당히 좋은, 특히 이제 뮌헨 스타츠오퍼가 앞에 그 뮌헨 국립 오페라 하우스 앞에가 상당히 그런 거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것도 저녁에는 또 이제 와인 먹기가 좋은 곳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뮌헨에서 한 2박 3일 정도를 보내면 상당히 좀 유서 깊은 곳에서, 왜냐면 뮌헨이 또 이제 옛날 건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위용도 느끼게 되고, 또 거기 또 여러 가지 뭐 기념물들, 기념관들, 또 뮌헨 시청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볼거리가 많은, 또 거기에 또 성당이 있어. 상당히 큰 성당이, 예, 뮌헨에. 그것도 한번 이제 보면 볼만합니다. 근데 뮌헨에서 일단은 막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 되게 좋고, 근데 아마 가면은 오페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8번을 갔는데 항상 없더라고, 뮌헨에서. 날짜를 잘 못 맞춰가지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날짜를 맞춰서 가도 좋아. 그래서 그 날짜는 그때그때마다 틀리니까 뮌헨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가 있을 때를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이야. 그러면 일단 2박 3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오페라 하우스를 보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할 곳이 뭐냐면 이제 뮌헨 중앙역이라고 있어요. 중앙역. 뮌헨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뮌헨 중앙역으로 와서 거기서 근처에 숙소가 많으니까 거기 잡으면 되는데, 그 중앙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기차가 최고예요. 그래서 뮌헨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브레겐츠로 가는 거예요. 일단 뮌헨에서 브레겐츠로 가. 그래서 브레겐츠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넘어가는 겁니다. 브레겐츠가. 브레겐츠라는 도시는 스위스랑 독일이랑 오스트리아가 직경되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프스 같은 것이 이제 알프스 녹음물이 이제 호수로 딱 변했다고 해서 보덴호수라고 있습니다. 보덴호수. 그 보덴호수 위에서 뭘 하냐면 호수 위의 오페라라는 걸 해. 호수 위의 오페라. 그래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 그게 한 몇 주 하는 건데, 그거가 장관이에요. 그 오페라 하우스를 호수 위에다 전화가지고 한 저녁 한 8시쯤 시작하면 딱 서양이 딱 끝나. 그리고 딱 10시쯤 2시간 좀 끝나고 나면은 밤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와인 한 잔씩 따라주면서, 특히 그 로제 와인 있지. 로제 와인을 팔아. 로제 와인 한 잔씩 먹으면서 턱시도에다가 딱 양복 입고 거기서 이제 딱 들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독일 애들하고 같이 뒤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볼만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전 세계 모든 부호들이 다 모여. 예, 옛날에 007 여러분들 그 뭐예요? 퀀텀 오브 솔라스에서 보면은 그 007 우리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오페라 보다가 이제 막 사람들 죽이고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브레겐츠입니다. 거기가 브레겐츠예요. 그래서 브레겐츠 오페라 하우스는 영화에도 나오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약간 부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구나, 이걸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를 곳이 어디냐면, 브레겐츠는 이제 그 오페라도 오페라지만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보덴호수 앞에다가 딱 돗자리 깔아놓고 있잖아. 와인 한 잔 먹으면서 그걸 딱 보잖아. 예술이에요. 호수가 엄청 커. 바다 같아. 그 안에서 이제 그 딱 석양을 바라보면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와인 한 병 사. 그 편의점에서. 그러면 그 살라미 같은 거 있지. 그걸 딱 이제 그 살라미가 뭐야, 소시지인데 약간 설 익은 거 있잖아. 그걸 딱 이제 사가 짭짤하지. 그걸 이제 돗자리에 깔아놓고 이제 서양을 바라보면서 와인 한 잔씩 먹는 거야. 가족들하고. 기가 막히지 뭐.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브레겐츠 페스티벌을 딱 이제 보고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레겐츠에서 한 2박 3일 보내고 나면 그 뒤에 있잖아. 브레겐츠가 그 앞에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 또 산도 있어. 근데 그 산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보면은 산이 또 예술인 게, 사람이 그렇게 없어. 브레겐츠는 사람 사는 데가 별로 없고, 특히 재밌는 게 동양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다 그 현지인밖에 없어서 그런지 진짜 사람이 없어서 평화로워, 브레겐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 있잖아. 막 유럽 여행 갔다가 뭐 중국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일본 애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한국 사람들 시끄러워가지고 못 있는다, 이런 데 있잖아. 막 특히 로마, 베니스 이런 데 가면요, 사람한테 치워 죽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화장실 냄새 나고 막 오물 냄새 나더라고. 물에다가 막 오줌을 쌌는지 뭔지. 그래서 베네치아도 막 수로에서 냄새 나고 막, 다시는 베네치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브레겐츠는 일단 관광객이 별로 없어. 그 클래식 보러 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피켓 들고 클래식 보러 가겠어요? 안 가. 대부분 다 어디 로마니, 베네치아니, 파리니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브레겐츠는 정말 숨겨져 있는 관광지야. 그래서 거기를 꼭 제가 추천을 드려요. 뮌헨도 잘 안 가, 솔직히.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 뮌헨 가서 볼 게 뭐 있어.
뮌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뮌헨도 잘 안 가. 브레겐츠도 잘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떻게 보면 도영 사람들한테 안 치여가면서 현지인들 사람들을 되게 쳐다보면서 평화롭게 이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이지. 오페라 보면서. 근데 브레겐츠에서도 한 2박 3일 있다가 또 철도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 비엔나로 가는 거야. 비엔나로. 비엔나. 여러분들 알겠네요. 비엔나 얼마나 좋냐. 비엔나. 19세기에는 유럽의 중심지잖아. 비엔나잖아요.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면 진짜 요즘에도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곳 도시 1위 아니가 비엔나입니다. 일단 빈을 가면 딱 나오는 게 뭐야? 빈 스타츠오퍼. 그 휘황찬란한 그 비엔나 국립 오페라 하우스가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딱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만들었나 싶어. 정말 밤에 보면 또 금빛이야.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보면 이게 뭐 예술연당 앞에, 예술연당 차로 옆에 보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 계단으로. 이건 그냥 딱 도로에서 내리면 바로 오페라 하우스야. 그냥 바로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같아. 응? 거기서 딱 이제 제규어 같은 차 타고 딱 내려서 뒷좌석에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연미복 입고 딱 올라가는 딱 영국 귀족의 모습이겠지. 응? 그런 모습이 이제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엔나는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앞에 그 테이블 같은 게 많아. 그 종업원들이 딱 이렇게 멋있게 턱시도 있고 딱 이렇게 여기 와인하고 딱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딱 소프 테이블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점심과 저녁을 먹습니다. 먹어요. 그래서 비엔나는 이렇게 유서 깊은 건물축물도 워낙 많고 또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은 그렇게 폭격을 많이 안 받았어. 폭격을 많이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건축물이 많이 훼손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은 또 지하철이 잘 돼 있어. 사람들 별로 없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거기 주민이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지하철은 또 거의 싸고 정기권도 있고, 솔직히 그냥 무임승차해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사람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비엔나는 또 한국 요리 한 사람들이 많아.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요리 하고 있어. 난 또 한국 요리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요리 하고 있더라고. 왜? 그것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비엔나 이 외곽으로 가면은 한국 요리 잘하는 데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 유학생들이 거기 오스트리아에 이제 그 비엔나 같은 데다 이제 음악 배우로 성악 배우 이렇게 배우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눌러 앉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 요리를 거기서 이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요즘 구글 같은 거 찾아보면 천지가 나와 있고 네이버 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리집도 맛집도 상당히 많다. 비엔나에.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거기 3박 4일 정도 있길 바래요. 2박 4일도 짧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르고 한 도나우강 있잖아요. 깊고 푸른 도나우강. 그게 바로 그 비엔나잖아요. 도나우강이 쫙 흐른단 말이야. 흘러. 그래서 이 도나우강을 바라보면서 있는 호텔들도 많고 또 거기 호텔들은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지어놓은 데가 많아서 아침 조식 같은 거 가보면 한식도 많고 중식도 되게 많아. 그리고 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양이 많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식이 많고 음식을 무진장 많이 해놔. 중국 사람들 양이 많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 현지 사람들, 특히 독일 애들은 손이 안 커서 뭘 달라 그러면 이만큼씩 주는데 중국인이 하는 호텔들은 많이 줘. 그래서 약간 현대식으로 돼 있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비엔나 여행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는 뮌헨, 브레겐츠,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로 가는데 한 군데를 더 들리겠다 그러면 그때 바로 잘스부르크예요. 잘스부르크. 왜? 잘스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고 히틀러의 고향이기도 하고 카라얀의 고향이기도 하죠. 히틀러의 고향이기라 또 하는데 그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스부르크는 이제 일단은 카라얀의 고향. 카라얀이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 또 모차르트가 거기서 태어난 잘스부르크 음악의 도시예요. 그래서 모차르티움이라는 곳도 있고 또 그 잘스부르크는 공원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아침에 산책도 하고 그럴 땐 진짜 기가 막혀요. 나무가 한 200~300년 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도심 안에 공원으로 돼 있고 거기도 이제
호텔들이 잘 돼 있어. 잘 돼 있고, 이제 잘츠부르크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거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브레겐츠 페스티벌처럼 전 세계의 부호들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놀고 먹는 곳이야. 그래서 놀고 먹고, 밤에 뭐 와인 마시고, 저녁마다 이제 계속 이제 공연이 있어요. 그런 어떤 페스티벌입니다. 참 괜찮아요. 예, 좋아요. 공연 맨날 저녁에 보고, 점심 때 좀 늦잠 잤다가 점심에 잘강. 여러분들이 잘츠부르크가 왜 잘츠부르크냐면 솔트. 잘츠부르크. 예? 소금의 성이라는 뜻이. 예? 소금의 성, 잘츠. 그래서 잘강이라는 데가 있어. 소금강이야. 소금기가 많아, 강에.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물에 소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암석에 소금이 많아. 노천 소금광이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재밌는 데라는 게 우라늄도 많다? 오스트리아가 별거 아닌 나라인 것 같지만 우라늄광도 많고 소금광도 많고 해서 약간 광물이 많은 나라예요, 거기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영색 중립국이다 보니까 국제기구들도 많지. 특히 우리가 제일 유명한 국제기구가 어디야? 오페크잖아. 이 오페크가 비엔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오스트리아는 그런 어떤 국제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잘츠부르크도 한 2박 3일 정도 참 뭐 와인도 마시고 먹을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리고 또 거기는 무슨 패션, 뭐 옷 같은 것도 많이 팔아.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괜찮은 옷도 많아. 약간 좀 싸게 살 수 있어. 뭐 아르마니니 뭐 이런 것들, 몽베르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츠부르크 정도 해서 뮌헨, 브레겐츠, 비엔나, 잘츠부르크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다시 이때 뮌헨으로 기차 타고 오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잘츠부르크를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뮌헨에서 잘츠부르크로 갔다가 브레겐츠로 갔다가 비엔나로 갔다가 비엔나에서 뮌헨으로 가서 다시 또 갈아타면 된다.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한 9일, 한 9박 10일 정도, 9박 10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딱 좋아.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엔나는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궁이 있잖아요. 그 왕궁이 많아. 이거 비엔나가 어떤 곳이에요? 예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잖아. 쉘브른 궁이 거기 있잖아. 막 옛날 우리 베르사유의 장면에 나오는 막 그런 어떤 궁이 있어. 물론 베르사유의 궁이 최고지. 근데 쉘브른 궁도 만만치가 않아.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옛날에 유럽을 양분했던 국가가 오스트리아하고 바로 프랑스잖아요.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죠. 강대국으로서 정말 자웅을 겨루고 용호상박의 국가, 바로 프랑스라고 오스트리아입니다.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독일 제국이 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 클래식 여행을 이렇게 가면 좋고, 클래식 말고 그냥 나는 좀 이렇게 좀 그냥 그림 같은 걸 보러 다니겠다라고 하면 좋은 게 라이프치히하고 드레스덴으로 가도 괜찮아요. 네, 라이프치히랑 드레스덴. 그것도 이제 뮌헨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라이프치히도 이제 미술관이 많고 드레스덴도 미술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는 게반트하우스가 있죠, 거기에. 게반트하우스. 그래서 게반트하우스가 또 유럽의 또 3대 오케스트라지 않습니까? 베를린 필, 빈필, 그리고 게반트하우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유럽 3대 오케스트라야. 그래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고, 게반트하우스 거기 가면은 펠릭스 멘델스존 공상이 딱 멋있게 서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라이프치히는 사실은 바흐의 고향인데 바흐의 동상은 안 나오고 펠릭스 멘델스존 얘기만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멘델스존이 상당히 돈이 많았고 많은 기부를 했대. 그래서 음악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더 되게 뭐 추앙을 받더라고요. 뭐 그것도 가서 보시면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거기서 봤어요. 근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이 다 동독 지역이라 지역이 좀 험불해. 좀 약간 험불해. 뮌헨은 서독 지역이라 참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베를린 가면 좀 멋있는 게 있지. 바로 베를린 필하우스지. 거기 가면, 근데 재밌는 건 베를린 필하우스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멋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은 그냥 개괄지에 덩그러니 필하우스 딱 하나 덩그러니 있어. 역시 독일 애들은 참 틀려. 독일은 참 데코레이션이 없는 나라예요. 뭔 데코레이션이 없고 인생에 뭐 항상 핵심만 있는 애들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참 무서운 애들이죠. 품질 하나는 기가 막힌데 뭔 포장이 없어, 애들이. 그래서 아무튼
베를린 필하우스도 보면은 참 기가 막혀. 그것도 황금으로 돼 있어요. 베를린은 내가 봤을 땐 그게 비추야. 별로 그렇게 멋있는 도시가 아니야. 제가 다 무너지고 하도 폭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현대식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멋있다고 옛날에 지은 현대식 건물이라 이제 참 우중충해. 가로수도 없고 막 도시 기획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라우이 푸친이 브레스덴보다 훨씬 못해. 베를린은 별로 비춥니다. 그래서 근데 뭐 베를린 필하우스가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한번 가볼 수도 있는데 베를린 필하우스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를린 필 공연을 들으러 베를린 필하우스를 갈 필요는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또 상식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지금부터 6월이니까 한번 예약을 해서 유럽 클래식 여행을 한번 가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힐링을 한번 힐링시키고 아마 마음을 안정시키고 딱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